자, 이번에 제 6강입니다. 6강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난이도 중하입니다. 쉽습니다. 쉬운데 얘도 틀릴 구석은 나옵니다. 틀릴 구석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아래에 안 뜬 상태에서 위에 입력을 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이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아주 문제가 난이도가 괜찮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굳이 정리해드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섞여 나오는 문제. 아까 우리 제5강 수업하면서 뒤에 나왔던 그 부분인데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정, 퇴직금 충당금 조정 명세서 다음으로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친구라고 느껴질 만큼, 얘는 이제, 얘가 이제 강조가 되었죠. 성공 한도액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겁니다. 적은 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다 넣어야 돼요. 우리 보셨다시피 프로그램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추계액 기준.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 수리 기록 추계액 중 큰 금액. 이게 아까 MAX 1번 또는 2번이었죠. 맞죠? 이 부분이 어디였냐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여기죠. 여기. 얘입니다. 얘 데이터죠. 20번과 21번 중 맥스의 데이터. 얘를 이제 저장한 상태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얘가 문제를 한번 보면요. 제가 여기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맞죠? 얘네들이 불러와지는 건데 그럼 얘의 데이터가 얘가 불러와지는 겁니다. 자, 지금 불러와졌죠? 얘가 이렇게 불러와지는 건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에는 얘 데이터랑 얘 데이터를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얘 넣고 얘 넣으면 지가 알아서 1100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1000원이랑 자, 지금 이제 5강이에요. 5강 문제였다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1100원을 찍어줘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큰 값을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선생님 내가 시험 칠 때 큰 값을 넣는 건지 맥시멈을 넣어야 되는지 미니멈을 넣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기 와서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여기 데이터가 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장 누르고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1100원이 불러와져요. 이해하셨죠? 혹시 기억 안 나면 여기 와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나왔고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됐고 맞죠? 두 번째, 단기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이제 주제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이 이제 장부상 잔액이 있을 것이고 맞죠? 장부상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세법상 세무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언급을 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을 빼줍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있겠죠. 퇴직금 추계액에서 회사가 뭘 설정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퇴충을 설정하고 나면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퇴충을 설정한 부분과 다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충을 뺀 나머지 얘가 뭐냐면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는 금액 맥시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퇴직연금 가입하면 그 돈 넣는 만큼 다 비용 처리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충을 뺀 나머지가 얘가 한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송금에 산입했겠죠. 퇴직연금 돈 넣으면
송금 산입되니까, 맞죠? 송금 산입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된다? 퇴직급여 한도, 연금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되는 거죠. 이미 송금에 산입한 부분. 퇴연으로 송금 산입했다라면 이 부분을 뺀 나머지가 한도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요거죠. 단기말에서 퇴직연금 돈을 불입을 했어요. 퇴직연금 통장에 돈이 들어갔겠죠. 맞죠? 돈이 이만큼 쌓였을 건데 그 중에 이미 송금에 산입한 부담금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뺀 나머지가 뭐가 된다? 한도죠. 그래서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해서 뭐 미니멈이 송금 한도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얘 넣고 넣으면 되는데 세무 조정이 뭐냐면요. 이미 송금에 산입한 요거 말고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 수리적 퇴직금 금액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주어지는데 내가 알아서 뭐 해야 된다? 맥스를 골라야 된다. 요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문제 프로그램의 맥스라고 안 나와요. 단기말 현재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요 부분을 만약에 문제화시키면 대박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뭐냐?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빼고 단기말 부인노액을 뺀 게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인데 그럼 또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뭐냐?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기초에서 단기를 더해서 퇴직으로 지급한 퇴연을 뺀 나머지가 단기 부인 누계액입니다. 이거에 문제가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상당히 어려워지고 안 나오길 바라야 되고 거의 예치금 기준이 한도가 됩니다. 예치금 기준이 뭐냐면 내가 돈 불입을 1,000원을 불입했는데 작년까지 200원을 경비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올해는 800만 원이 한도이다. 이렇게 손쉽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 서로 통상 결과값이 나오지 않고 해보면 프로그램 돌려보면 거의 요걸로 처리가 됩니다. 이제 바로 프로그램 만져볼게요. 제가 난이도를 지금 조정할 줄 몰라서 372페이지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372페이지 회사 코드 9503입니다. 자, 그 손으로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얘가 답입니다.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에요. 이 문제는 답이 이제 문제에서 보여집니다. 단기 납입액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해서 단기 돈 넣은 거잖아요. 이만큼 뭐 해준다? 송금 산입해 줍니다. 얘가 답이고요. 송금 산입 이제 뭐로 처리하냐면 나중에 실제 퇴직하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유보 감소를 시킬 겁니다. 송금 불산입으로 유보 발생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언제 송금 산입 불산입 되냐면 아래죠. 실제적으로 돈이 나간 거죠.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이 바로 보이는 아주 좀 깔끔한 문제입니다. 깔끔한 문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깔끔합니다. 근데 얘는 하나 더 적어볼게요. 얘는 F3 누르면 뜹니다. 근데 얘는 F3 누르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깜빡하는 거죠. 맞죠? 얘가 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돈이 나가면 대변에 본 게 뭐예요? 퇴직연금으로 돈이 나가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이고 보통 예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퇴직연금이라는 통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나가죠.
붕괴.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나가는데 이게 1,600만 원 나가요. 그다음 차변에는 뭐 줘야 돼요? 여러분들 배운 지식으로. 네? 내가 처음에는 돈 불입할 때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불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비용 처리 안 되니까 세법상 이만큼을 비용 처리하게 만드는 게 예예요. 단기 납입액 부분, 이 부분을 비용 처리 미리 해버린다고. 그러면 나갈 때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갈 때 이에 송금 불산입 시킨다고. 내용은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도 요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할 때 붕괴 처리 어떻게 해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1,600 나갔어. 차변에는. 응? 우리 퇴직급여로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으면 그 부채 잔액부터 떨고 그 다음 걔 다 떨면 퇴직급여로 칩니다. 이게 이렇게 붕괴를 하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으면 걔부터 떨고 그 다음 다 떨면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죠. 이해가십니까? 그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 먼저 떨고 그 다음 대손 상환비 처리하죠. 그러면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개예요. 위에 게 올 수 있고 아래 게 올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위에 게 오는 게 맞는데 얘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한 개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래 것으로 나오면 쉽다. 고민 한 개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본 문제는 어디로 나왔죠? 요렇게 나왔죠. 이해가십니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놓고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떤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로 전략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데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만큼을 빼고 맞죠? 그 다음 나머지가 뭐가 된다?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는 칸이다.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요? 0이다 이 말이죠. 요가 이해가셨어요? 문제가 한결 쉽게 가는 거예요. 계속 쉽게 가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퇴직연금은 지금처럼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에 산입하고 있고 직전 연도만 현재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결산 조정 사항하고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있어요. 결산 조정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신고 조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외우세요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연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은 퇴직연금 가입해서 돈을 불입하면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게 신고조정입니다.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무조건 감가상각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작년에 불입한 돈만큼은 신고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기초가 얼마예요? 2,300. 이게 이미 신고조정 됐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얘 기준으로 이미 신고 조정된 놈은 얼마나치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을 이만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초잔액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년도 말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2,300만 원은 이미 신고 조정 대부스 이해가죠? 근데 이게 좀 나갔어요. 돈이 나갔어요. 얼마나치 나갔죠? 1,600만 원어치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송금 산입 된 놈이잖아요. 그 다음 송금 불산입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는 이해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문제 푸는 건 상당히 빨리 풀어요. 2,300에서 1,600 빼면 얼마가 남죠? 700인가? 그럼 700이 이미 송금 산입된 놈이고요. 맞아요? 이미 송금 산입된 놈이고 그 다음 얼마 더 추가 넣죠?
5,100만 원 넣으니까 얘가 송금 산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합하면 얼마가 되죠? 5,800이 뭐가 되는 거죠? 잔고가 되죠. 아십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프로그램 입력하시면 눈에 좀 보여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 여기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정답입니다. 얘가 F3 안 뜨고 얘가 F3 뜨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은 이게 두 가지가 답입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클릭 한번 해볼게요.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얼마예요? 기초가 2,300이죠. 2,300.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기중에 얼마 해야 하고 나갔죠? 1,600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잔고가 얼마 있죠? 700이 남았는데 그 중에 단기퇴직연금을 또 납입했죠? 얼마 납입했어요? 1,100 납입했으니까 잔고가 다시 5,800이 된 거야. 기초퇴직 금액 중에서 송금 산입한 건 얼마죠? 전액 다 송금 산입했지. 2,300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퇴직연금 송금 부인 누계가 이제 오버했을 때 이야기인데 얘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칸이에요. 알겠죠? 일단 고민하지 말고. 그럼 1,600만큼이 전부 다 하향액이 되었고 5,100만 원어치가 올해 비용 대상이 된다. 이해갑니까? 2,300 중에서 지금 찌끄러기 700 남은 상태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확정 지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랑 이 숫자는 항상 일치합니다. 이 숫자랑 이 숫자도 항상 일치하고요. 이 숫자와 이 숫자와 이 숫자는 항상 일치를 합니다. 지금 요거 일치 안 되죠? 왜냐면 요거 안 넣어서 그래요. 요거 안 넣어서 우리 두 번째 거 합니다. 자, 요거 클릭.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숫자가 두 개 나오면 맥스를 잡아 주셔야 되고 숫자 두 개가 안 나왔으니까 얼마만 넣으면 될까? 6,000. 자, 6,000이면 그로서 6,000 뿅 된 겁니다. 이해가시니까? 그 다음 대충 잘라내야 되는데 대충 안 했대. 다 넘어가면 되지.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예요? 6,000까지 넣을 수가 있잖아. 이해가시죠? 6,000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미 송금 산입한 거 얼마 있다고? 700이 있는데 그러면 700이 이미 송금 산입했으니까 6,000만큼 넣을 수가 있는데 700을 넣었으니까 얼마만 더 할 수가 있다? 5,300 더 할 수 있는데 니는 얼마를 불입했다? 5,100 불입했어? 그럼 5,100이 조정금액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정리할게요. 요렇게 숫자 똑같고요. 요렇게 똑같고요. 요렇게 똑같은 게 통상적 문제입니다. 자, F3 눌러보세요. F3 누르고 직접 입력을 해제시키시고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되고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에 아래 없잖아요. 맞죠? 이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얘부터 클릭하고 연금 퇴직이라고 써도 돼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얘도 연금 한번 쳐보세요. 연금 두 번째 거지. 지급했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지급으로 바꾸면 유보 감소가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1,600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리하면 또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일치,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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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 오케이? 얘 없어. 얘 없어. 377페이지 문제 풀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9504. 요거 잠깐 설명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아까 문제 설명만 할게요. 지금 얘를 요렇게 뭐 했어요? 보충 설명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 세무 1급에는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보고 답을 썼고 또 얘를 보고 답을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가시죠? 얘가 보충 설명이 두 개 나와요. 한 개 또 뭐냐면 요겁니다. 2300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항상. 기초 잔액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럼 기초 잔액에 대한 보충 설명이 뭔데요? 2300만큼 비용 처리했다는 이거지. 그게 지금 요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 2300은 여기에 적는 이야기고 여기 2300은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개? 항상 일치한다고. 단 한 번도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해답코드 바꿨어요? 그러면 요 칸에 들어갈 게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 칸만 생각하면 요 칸만. 요게 T자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것만 찾아, 요 것만. 그 377페이지 문제.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7천입니다. 자, 볼게요. 요게 7천이 요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그럼 여기에 또 7천이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에? 그것이 두 번 설명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 7천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여기 뭐냐면 중복 설명. 됐습니까? 자, 이제 잠깐 조금 생각하면서 풀면 조금 문제가 한결 내 것이 됩니다. 클릭하는 거에 너무 추진하지 마세요. 문제 갑니다. 여기서 답이 두 개 나와요. 제가 아까 하나는 유보 발생, 하나는 유보 감소. 유보 발생은 F3 뜨면 뜬다. 하나는 F3 안 뜬다. 이게 두 가지. 답 뭘까요? 한 개. 퇴직연금은 돈 넣으면 무조건 세무조정해야 돼요. 요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송금산입 유보 발생. 이 퇴직연금 문제가 문제에 답이 있어요. 또 하나 답은? 요겁니다. 요거. 얘가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가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얘는 F3 뜨고요. 얘는 F3 뜨지 않습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요거랑 요거 중에 뭘 집어넣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얘는 쓸데없는 숫자가 된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입력할게요. 얘 얼마? 7천. 얼마 돈 갖고 갔어? 4천 가져갔어. 돈 얼마 불입했어? 2천 불입했어. 그러면 잔고는 얼마야? 7천에서 4천 까고 2천 넣었으니까 5천. 맞죠? 그 중에 7천에서 4천 깠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3천 부분은 이미 송금 산입했고, 맞죠? 이제 불입한 2천만 돼야 됩니다. 얘는 숫자가 뭐가 되죠? 그치. 7천. 그러면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갔는데 얘가 지금 안 갔죠, 맞죠? 얘안 가네. 얘가 이제 2천으로 만들어야 돼. 만드는 방법은 클릭 맥스니까 얼마? 1억. 퇴직급여 충당금 문제가 나는데 여기 있네.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퇴직급여 추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만큼 뺄 거라고 이해가죠? 정기율이 얼마죠? 4천인데 그럼 지금 또 설정이 빵원이니까 4천인 거지. 맞죠? 장부상 기말 잔액이 얼마라고요? 4천인데 그 중에 부인이 있네. 부인 요액이 얼마 있다고? 70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300만 원어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내용상 퇴직급여 추계액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300만 원만큼 있다.
이해갑니까?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는 한도야. 한도인데, 뭐가 틀렸네? 1억이구나. 그래서 6,700만 원만큼 너 돈 불입할 수 있어. 근데 통장에 얼마나 원치 있죠? 5천만 원이면 충분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한도가 더 활차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죠? 6,700만 원만큼 넣을 수가 있는데 5천만큼 넣었으니까 5천만큼이 한도가. 끝! 그러면 이제 모양을 확인한다. 뿅, 뿅, 뿅. 자, 이렇게 확인한다. 되십니까? F3 누르시고 답을 적어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했다라면 뭐 잘한 겁니다. 시험 칠 때 실수하는 것보다 지금 실수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딱 칸을 놔두고 얘 여기 넣는다 그랬죠? 밑에 있으니까 퇴직, 연금, 송금산입,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해했죠? 틀린다. 요거 넣어야 돼, 요거. 오케이? 요거 밑에 안 뜬다고. 그래서 요거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 밑에 거 유보 감소로 주셔야 합니다. 요거 안 뜬다고요? 요거 직접 입력하고 요거. 맞아. 예리하네. 요거 파란색이 뜬 직접 입력이고 해제. 그럼 F2 눌러서 그래요. 안 누르고 해야 돼. 그 짝지가 안 가르쳐 주던가 보네. F2 누르면 안 떠. 그냥 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F2 누르고 퇴하면 안 돼. 이해하죠? 그냥 퇴 이렇게. 이런 거 연습하시면 되죠.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38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자, 시간 4분이면 되겠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 있죠? 답이에요. 얘가 답이에요. 답이백은 송금 산입이 되고요. 유보 발생이 되면서 F3가 떠요. 얘는 송금 불산입이 되고 얘는 유보 감소가 되면서 얘는 F3 안 떠요. 얘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다 입력을 하셨어요. 오늘은 10명 다 입력했지만 2주 후에 다시 풀어라 라면 요거 누락합니다. 요거 누락. 이상하게 요거 누락합니다. 자, 요거 1억에 대해서 중복 설명이 입니다. 이 삼각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얘가 송금 산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삼각형이 없는 거는요, 입금 산입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여기 단기 감소액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약간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가 눈여겨보냐면 보통 예금은 우리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3천에 대한 차변에는 퇴직급여 3천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 대신 보통예금에서 돈이 더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붕괴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얘가 퇴직급여로 처리한 것이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건 상당히 좀 간단하죠. 제가 페다코드 안 바꿨네. 그래서 퇴직연금 운영자산에 관련된 이 부분은 자 입력하는 건 보세요. 내가 안 놓치려면 요 1억이라 했잖아요. 여기에 1억을 넣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1억을 넣습니다. 이렇게 항상 넣어라. 아까 보셨겠지만 이거 안 넣으신 분들 데이터 안 맞아요. 자, 두 번째 수령 및 해약액은 감소액이다. 3천이고 얘는 자동으로 같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세 번째 5천이 답인데 얘가 요렇게는 같은데 여기는 항상 안 맞아요. 얘 때문에 그래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여기 있네요. 4번에 1억 3천만 원어치가 추계액이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때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충당금에 관련된 언급이 있나요? 없죠. 맞죠? 퇴직급여 충당금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다 치고 없어. 그러면 끝 된 거죠. 그럼 요건 뭐야 대체? 이 4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죠?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대되는 계정가액이 무엇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F3 누르고 조정 두 가지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39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 부분이고요. 정답은 얘가 정답이죠. 단기 감소액,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니까 감소. 그 다음 얘는 F3가 뜬다 안 뜬다? 근데 프로그래머가 조금만 더 생각해 주면 될 건데 맞죠? 이거 내가 봤을 땐 개발만 좀 더 해주면 되는데 소프트 넣어주면 되는데 이해 안 가지만 어쨌든 단기 납부에 송금 산입합니다. 유보 발생시키고 얘는 F3 뜨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얘 기초에 대해서 중복 설명이 꼭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단기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 설명이 항상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상대 계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얘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걔도 어렵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자주 못 보는 문제다 보니 그런 것이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MAX인데 하나밖에 제시를 하지 않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잔액에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법상 부인 누계액은 빼버립니다. 세법상 부인 누계액이 한도 초과액이죠. 그래서 자, 입력할 때 이렇게 되죠. 기초퇴직연금을 108 플러스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두 개 붙였고요. 이것도 같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프로그래머가 그 다음 해약액은 900 납입액은 1200 이렇게 그러면 끝. 추계액은 여기 140 플러스 땡. 얘가 지금 언급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장부상 기말잖아요. 장부상은 기말이 단기말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천만 원이니까 여기 2천만 원 넣어주고 그 중에 참고로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알겠죠? 확정 기여형으로 계산된 퇴직급여 충당금 이 자체가 오류거든요. 아니고 여기 단기말의 부인 누계 얼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 3개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108, 108 됐죠? 우리가 나오긴 나올 건데 요거 900, 900 그 다음 1200, 1200, 1200 세 가지 맞는지 확인하고 F3 누르고 여기랑 여기 넣으시면 되겠죠. 맞죠? 자, 요거 하나 할게요. 요거 하나.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 4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난이도는 전부 다 쉬웠어요. 맞죠? 난이도가 쉬웠어요. 쉬웠고 요 3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중에 3가지를 풀어보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꼭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다 풀어보자고요. 이제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 만약에 여기 900도 잘 안 나오는데 얘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보자고. 알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본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본다면 얘가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본다면 태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태충이 지금 얼마 있죠? 2천이 있잖아요. 장부상. 맞죠? 장부상 2천이 있는데 이 중에 한도 초과액이 600이 있어요. 이만큼이 세법상 불인정된 대충이에요. 그러면 세법상 인정된 대충이 얼마냐면 1,400이 되는 거고요. 맞죠? 1,400이 되는 거고
1,400이 되는 거고, 제가 문제를 그냥 꼬아볼게요. 단기말이 아니라 기초라고 할게요. 기초 퇴직금 충당부채라고 할게요. 알겠죠? 기초가 2,000이었는데, 부인 누계액이 600이 있대요. 그러면 1,400이 세법상 인정된 부분이에요. 기초가 2,000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900이 태충으로 나갔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900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900이 나가게 되면 얘부터 날립니다. 그럼 600 날라갔죠? 600 날라갔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기존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걸어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송금 불산입된 친구예요. 이해가시죠? 얘가 차변으로 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송금 산입이 되는 거죠. 송금 산입이 됐어요. 송금 산입되고 얘는 뭐가 되죠? 유보 감소가 됩니다. 이때 유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 유보 감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추가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면 보통 900만 원이면 900만 원 다 유보 감소되거든요. 문제가 지금 600이라서 제가 600만 하는 건데 600 이렇게 안 나오고 어쨌든 차변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면 송금 산입 유보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1번 됐습니까? 1번 그래서 2천만 원 중에서 기초라고 했어요. 제가 2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 깠어요. 까고 또 얼마 더 깠죠? 300을 더 깠지. 300을 더 깠지. 지금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제가 문제 억지로 만든 거야. 알겠죠? 억지로 만든 거야. 이제 질문할게요. 이제 요거 째려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에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넣어야 돼요. 얼마 넣으면 돼요? 2천만 원 중에서 900 깠잖아요. 얼마 넣으면 돼요? 1100.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넣은 다음에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1100. 되십니까?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문제를 꼭지로 만들었는 이유가 뒤에 나올 거니까 그거를 예비해서 하는 거예요. 차변에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만큼을 송금산입 유보 감소시키고 1번 2번은 요게 어려워지는데 얘는 이해를 했지. 단기말 기말산입을 구하기 쉬우니까 요게 문제입니다. 단기말 부익률액이 얼마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넣을 금액은 얼마일까? 미니씨? 900? 아닙니다. 900 아닙니다. 또 아래입니다. 준표? 정답입니다. 0원. 다 썼잖아. 아까 충당부채 부인이 600이 있었는데 썼붙잖아. 그래서 얘가 0입니다. 얘가 핵심입니다. 문제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절 명세서 436페이지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입니다. 관련된 세무조정 하시오. 일단은 기존대로는 일단 풀어볼게요. 기존대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접근했을 때 퇴직급여 추계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1억 8천을 여기 넣겠죠. 일단 기존하고 얘는 다른 게 없으니까.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금 잠깐 놔두고 퇴직 현황인데 제가 아까 봤던 문제 중에 하나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퇴직급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500인데 퇴연해서 나간 돈이 300이고 보통예금에서 나간 돈이 200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뭘 고민하라 했죠? 그렇죠.
퇴직연금에서 나간 것만 고민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다 꺼버렸어요, 제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얼마로 인식하면 된다고 그냥? 300으로 인식하면 된다가 현재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1600이 뭐에서 나갔다? 퇴충하고 상계했죠, 맞죠? 그래서 얘가 퇴충인데 실제적으로 나간 거는 뭐다? 퇴연해서 나간 돈은 얼마다? 300이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모습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 나갔겠지. 1300 정도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얼마만 생각하면 돼? 300만 고민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300이 얘입니다. 맞죠? 물론 차변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나갔지만 일단은 퇴연은 300이에요. 우리 기존대로 문제만 일단 뜯어볼게요. 기초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얼마? 2억이 설명이 항상 2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고요? 2억. 여기도 얼마? 2억. 뭐 하나 빠졌는데? 납입액. 있네. 불이익액. 얼마? 4천.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기존 문제랑 동일해요. 그럼 뭘 괴롭히는 거야? 얘를 지금 괴롭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또 뭘 괴롭혀요? F3 했을 때 아까 제가 송금 산입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만큼? 퇴직연금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만큼. 맞죠? 그럼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퇴직연금과 상기한 놈이 퇴직연금과 상기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 퇴직 없네요. F6 누르고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인 그러면 얼마? 퇴직연금 부분만 따지겠네. 얼마? 300. 그리고 얘는 유보 감소 2번이 되네. 일단 여기 하나 먼저 들어야 돼요.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요거 놓으시셨죠? 퇴직연금과 상계할 때만 퇴직급여를 우선 상계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과 상계할 때만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 부분을 우선 추인해 줍니다. 그래서 300이 이쪽으로 갑니다. 요거 하나 했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이제 요거 하나 했고 얘가 밑에 안 뜨는 놈이에요. 알겠죠? 밑에 안 뜨는 놈이에요. 자, 두 번째. 요 두 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요 두 개는. 요 두 개만 먼저 쓸까요? F3 누르시고 요 두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퇴라고 하고 퇴직연금 지급 300 유보 감소. 오른쪽 가서 퇴직연금 등 송금산이 4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하고 나서 제가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요 부분인데 당부상 기말산익이 얼마죠? 2,500 중에서 현재 얼마 지급했죠? 1,600을 지급했으니까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얼마가 남았죠? 900이 남았죠. 맞죠? 그 중에 부인 누계액이 400이 깔려 있었는데 400 중에 얼마 썼죠? 300 썼죠? 부인 누계액 얼마 남았어요? 100이 남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한데 실제 시험 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느낌상. 어쨌든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은 900입니다. 여기는 900이 되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400에서 300 썼으니까 얼마나 되죠?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다 한들 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약간 변칙적인 설명할게요. 시험에 얘를 막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에. 그냥 안 적어도 또는 적어도 감점 1, 2점이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얘가 F3 눌렀을 때 참견 안 해요. 이해가십니까?
너무 모르겠으면 기존대로 입력하는 방식대로 입력해도 돼. 이해가죠? 거기에 꿀팁 하나가 F3 눌렀을 때 얘란 말이에요. 예. 맞죠? 예고. 이거 끝났어요. 저는 끝났고. 얘가 답이 몇 페이지냐면 57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얘가 어려워요. 얘가 어렵고 요게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요게 이제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서 추가가 된 친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몇 페이지야? 일단은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이제 통상적인 문제라고 할게요. 통상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변의 퇴직급여 100. 통상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우리는 얘를 납입액이라고 해요? 지급액이라고 해요? 얘가 지급액이죠. 맞죠? 지급액이죠. 지급액.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이 뭐였죠? 자, 지금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통상적인 문제. 왜 이게 되냐면, 이거에 대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냐면,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만큼을 이제 일로 가져오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 위에가 뭐죠?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예전에 송금 불산입 시켰으니까 얘는 유보 감소. 얘가 지금 답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금방 문제는 차변에 이제 흔히 말하는 빨강색 문제라 할게요. 빨강 문제는 뭐냐면 차변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금 문제는 여기 100이 아니라 300이에요. 지금 문제는 여기 300이에요. 300.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이라고 했는데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것에 대한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래. 송금불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은 동일하게 지금 답이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추가로 또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된 거죠.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게 뭐예요? 얘가 유보 감소죠. 맞죠? 자, 위랑 똑같아요. 맞죠? 얘도 뭐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게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에서 마지막에 나온 그 정리해 놓은 게 얘입니다. 얘인데 그냥 차변에 퇴직급여가 왔을 때는 이렇게만 세무 조정하면 돼. 그런데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왔어. 그러면 원래 하던 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추인해 줘야 돼. 라고 해서 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답에 F3를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에 유보 감소와 오른쪽에 유보 감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원래 적는 애고 얘가 추가로 적은 애입니다. 오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마치고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퇴직연금 조정 명세서 앞에 파트에서 요 22번 칸이 넘어오는 거고요. 아까 이게 퇴직연금하고 상기 처리한 부분을 빼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아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단기 지급액 답이고 단기 불이익 답인데 얘는 F3 나오지 않고 유보 감소로 처리해줘야 돼. 감소로 처리해야 된다. 그죠? F3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F3 안 나오지만 들어가서 퇴하고 치면 자동으로 그 유보 감소 뜬단 말이에요. 맞죠? 감소 때문에 틀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입력 안 해서 틀리는 거지. 이렇게 똑같고요.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은데 요거는 F3 안 나온다고. 알겠죠? F3 안 나옵니다. 얘는 유보 감소고 얘는 유보 발생. 이 부분이 나오면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 안 나온다. 기중 퇴직연금 수령할 때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차변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나온다면 퇴충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유보 감소 요거는 원래 나온 거고요. 퇴충에 대해서 송금 산입 유보 감소 요거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단기말 부인 누계액에서 빼줘야 한다.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얘란 말이에요. 여기서 빼줘야 한다. 아까 준표가 0이라고 외쳤는 그렇게 빼줘야 한다. 요게 어려울 수 있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존 퇴직연금 수령액 및 해약액은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건 기록 안 하고요. 알겠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나간 것만 기록하셔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나간 것만 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 요거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은 기초잔액이 있다라면 기초잔액에서 단기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나간 부분을 뺀 나머지를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2,500에서 1,600을 뺀 900을 넣어야 한다.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에서 퇴직금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넣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퇴직연금 부인 누계액에는 부인 누계액에서 퇴직연금하고 상기 처리된 추인된 부분은 뺀 나머지를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본 문제에서 100을 넣었죠. 관련된 문제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까망색이고 얘만 빨강이에요. 잘 안 나온다. 빨간색 문제는 잘 안 나온다. 그냥 난이도는 평이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에 6점씩이거든요. 만점이 30점. 그러면 5문제 나오잖아요. 보니까 빨간색 문제 하나 나와요. 이 빨간색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가 나왔어. 그러면 기뻐할 수도 있겠지. 나는 알겠다 하시는 분은. 빨간색 하나 나오고 파란색 하나 또는 2개가 나오고 까만색 2개 나와요. 파란색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약간의 무엇인가의 트랩을 좀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도 따지고 보면 까만색 쪽이에요. 까만색 쪽. 그래서 빨간색 문제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돼요. 틀려도 돼. 그런데 넣으면 아까 그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빼고 넣으면 좋은 점수 들어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아는 데까지 입력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문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방지에서 끝.